네, 진사로입니다. 46회 한능검 중급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국외 역사 탐방 계획서가 있는데, 자, 일정을 보니까 1일차에 김지섭 의사 관련 유적지라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봉창 의사 관련 유적지가 나왔죠.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이 김지섭 의사의 경우에는 사실 한능검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편은 아닙니다. 이분은 의열단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의열단에서 하셨던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김지섭 의사께서는 이일왕의 왕궁에 이제 폭탄 투척 요거를 이제 하셨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이봉창 의사의 경우에도 이제 일본에서 한인애국단이죠, 이분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제가 3의사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인애국단에 계셨던 분이고, 이제 일왕이 탑승한 마차에, 일본 가가지고 일왕이 탑승한 마차에 역시 폭탄을 투척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지역이라면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지역으로 이제 독립운동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문제는 정답은 금방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이죠.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건 이제 일본의 도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 3번은 금방 나올 거예요. 자,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요거는 이제 지역으로 보자면 하와이죠. 이제 이거 창설하신 분은 박용만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지역으로 서간도. 그 다음에 관련된 게 이제 신민회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권업회가 조직되어 권업신문을 발행하였다. 이 권업회에 관련된 거는 연해주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재형 의사를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교활동을 위한 구미위원부가 설치되었다. 이건 지역으로 미국의 워싱턴입니다. 미국 워싱턴. 이제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에서 설치했죠. 그리고 이때 이 구미위원부에 계셨던 분은 이승만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가정교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손병희 선생을 추모하노라 라고 나왔어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하늘님의 덕을 세상에 펼쳐 널리 백성을 구제하고자 동학을 모태로 가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참으로 선생을 잃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손병희 선생은 동학의 3대 교주예요. 이 동학이 바뀐 종교 천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도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인데, 이 천도교의 경우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잡지들을 많이 발간을 했죠. 그게 이제 개벽이나 신여성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전에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간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이 3번입니다. 개벽이나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이후에 특히나 천도교에서 많이 벌였던 운동 중에 소년운동에서 천도교 소년회, 이게 이제 어린이라든지 어린이 날을 제정한 이런 단체가 천도교 소년회가 되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이 손병희 선생의 사위죠. 그 다음에 자,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였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한 일이에요. 천주교. 그 다음에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요거는 대종교입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요거는 이제 기독교 쪽인데, 특히나 이 이화학당을 설립하신 분 이름을 좀 알아주시면 좋긴 좋아요. 스크랜튼 여사입니다. 그 다음에 박중빈을 중심으로 세상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원불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 종교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3번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장산사 사장 정세권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 정세권 스님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종로 일대 한옥을 보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좀 작은 크기의 한옥들을 많이 연구해서 만드셨던 분이에요. 이게 지금 종로 쪽 이렇게 종로 쪽에 가시면 그 한옥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이 정세권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런 한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삼청동,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소격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삼청동 쪽, 그쪽에 가면은 이제 한옥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 주변에 궁궐, 경복궁이나 이런 궁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한옥들이 많은 게 이 정세권 선생님의 그 힘이 굉장히 컸다. 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건 그거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정세권 씨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가에다 새로운 회관을 기증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극노 씨는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가단체는 바로 조선어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세권 선생도 굉장히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조선어 학회 문제에 같이 출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조선어 학회에 관한 설명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대표적 키워드가 있죠. 그 우리말 큰 사전, 요거 편찬 이제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맞춤법 통일안.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통일안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문연구소를 세웠다. 이거는 1900년대에 있었던 학부. 지금의 교육부 같은 그런 정부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히 주시경 선생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 기억하셔야 되고,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이거는 신민회. 그 다음에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간하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천도교 쪽이고요. 최초의 한글 신문의 발행, 이거는 독립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협회 쪽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4번 갈게요. 가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국민학교 현판을 떼어내고 초등학교 현판을 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제가 가를 공포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변경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국민학교라는 명칭에 관련된 건데 일제가 가를 공포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건 뭐냐면 민족 말살 통치랑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황국 신민. 요게 이제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학교라는 게 황국 신민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제 잔재가 맞죠. 그래서 이걸 청산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는 결국 민족 말살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 즉 1930년대 중반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민족 말살 통치 관련된 거, 혹은 같은 시기니까 국가총동원법, 요거 관련된 걸 찾아주면 되겠는데, 선지에는 민족 말살 통치랑 관련된 게 나왔죠. 5번입니다. 황국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요 민족 말살 통치랑 관련된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이것도 황국신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일본 제국의 자랑스러운 신민입니다. 뭐 이딴 거를 외우게 만들고 이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고, 다른 거는 이 시기는 아니죠. 토지조사령이 제정되었다. 이건 1910년대. 미스의 합정이 체결된 건 1920년대 중반이고, 자유시 참변이 발생한 건 1920년대 초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건 역시 1920년대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연도가 나와 있지만 이때가 이 초등학교로 변경된 거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김영삼 정부 시기. 역사 바로 세우기. 요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거 이게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다. 이 건물 철거할 당시에도 사실은 좀 얘기가 있었어요. 멀쩡하고 튼튼한 건물을 왜 철거하냐,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일제 잔재 안 돼, 없애. 그리고서 이제 그거 없애고 경복궁을 더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복궁을 보러 가면은 이제 거기에 그 광화문이 정문이잖아요. 그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에 이 조선총독부 건물이 서 있었어요. 이건 일제가 일부러 조선의 정기를 막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거기다 세운 거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왜 조선의 그 명산, 기운이 좋은 그런 산들에다가 말뚝을 박아놓는 이런 짓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뽑아내고 철거하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갈게요. 밑줄 그은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재헌국회 구성을 위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된 선거를 홍보하는 장면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바로 50 총선거를 뜻하죠. 재헌국회 구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루어진 선거가 50 총선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군 조종사도 있고 전단을 주는 사람들도 사진에 찍혔죠. 자, 어쨌든 50 총선거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 50 총선거의 역사적인 의의가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최초의 보통선거. 이게 선지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러니까 이 보통선거라는 거는 그냥 일정 연령만 넘으면은 누구나 다 그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소는 아니죠. 20세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선거권을 갖게 되는 그런 선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흥미로운 게,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게 세계사적으로도 이 당시에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그런 진통 같은 과정도 없이 그냥 바로 보통선거를 시행하면서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다 동등하게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의 여성들은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이 죽어갖고 피를 흘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초의 보통선거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때 만들어진 재헌국회가 이제 법을 당연히 다 만들었죠. 근데 크게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법하고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헌법은 당연히 제일 먼저 만드는 거고, 이 두 개는 당시에 가장 급했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적 과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정답은 4번이고요. 자, 6.25 전쟁 중에 진행되었다는 아니죠. 이때는 이제 전쟁 중에 총선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그 발췌견. 이 6.25 전쟁 중에 진행이 됐습니다. 민의원 참의원을 선출하였다. 요거는 그 이제 양원제 국회가 시행된 게 그 4.19 혁명 이후에 헌법이 또 바뀌죠. 그래서 그때 이제 허정 과도 정부에서 만든 헌법에 따라서 민의원 참의원을 선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허정 과도 정부에서 개헌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신헌법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당연히 아니죠. 이 유신헌법에 따라 실시된 거는 뭐 이때는 이제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뽑는 이런 제도였죠. 물론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이제 당시 국민들이 뽑을 수 있었습니다. 자, 3.15 부정선거로 불리게 되었다. 요거는 그 1960년에 있었던 그 부통령 2기붕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이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46번 갈게요.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자,
삼청 계획 5호 추가해가지고 특히나 관련 근거로 국보위 삼청 계획 제5호 추가해서 군부대 내 순화교육 대상자들에게 조정급식해라. 그래서 뭐 두 끼니 분을 세 끼니로 나눠서 급식한다. 뭐 조정급식 이후 최소 3, 5일간 공복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육체적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복종심을 키우고 본인의 과거에 대한 회개의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순화교육에 기여토록 함. 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쭉 읽다 보시면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끼니 분을 세 끼니로 나눠서 급식한다라는 게 양을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복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가지고 육체적 반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이게 보면 좀 비인권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자, 이게 이제 나왔지만 삼청교육대. 이게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운영이 됐는데 사실 이 계획 자체는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국보위라는 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하죠. 그러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삼청교육대를 만드는 요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군부의 권력 장악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연표를 보시면 신군부의 권력 장악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12.12 군사 반란 요 직후의 일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라고 생각해도 정답은 나오겠지만 이건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고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려던 그 시기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마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7번 갈게요.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개헌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허정 과도 정부는 국회에서 넘어온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정식으로 공포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앞선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미니언 참의원을 선출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말씀드렸던 문제예요. 자, 요 개헌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된 배경이라고 봐도 돼요. 이건 간단하죠. 4.19 혁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이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죠. 이승만 하야. 그 다음에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됩니다. 이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그때 이제 특히 김주열 학생의 그 사망, 요것 때문에 이제 시위가 촉발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남북 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건 정부로 따지자면 박정희 정부예요. 7.4남북 공동성명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면 되죠. 자,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였다. 요거는 이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던 그 시기 1980년이죠. 이건 이제 서울의 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었죠. 자,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 전두환 정부 말기입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 직선제로 개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직선제로 개헌을 하죠. 그리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조선건국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광복 당일이에요.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이때 이제 주도하셨던 분은 여운형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8번. 가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초량 외관을 통한 일본과의 교역,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개항, 그리고 6.25 전쟁 중 임시수도 역할, 그 다음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의 제정 배경,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강화도 조약에 의한 개항은 세 항구가 있잖아요. 부산이나 원산, 인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 중에서 초량회관, 그 다음에 6.25 전쟁 중 임시수도,
여기는 바로 부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리을 4번이 되겠죠. 자, 이게 나왔는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의 제정 배경, 이것도 이제 그 부산과 관련이 되겠지만 시험에서 부산 관련한 지역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이제 몇 개가 더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박재혁 의사. 이분 의열단 소속인데 아까 김지섭 의사도 나왔죠. 이 박재혁 의사는 부산경찰서 의거 활동을 했어요. 여기다 이제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부산경찰서에서 의거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이 의열단의 의거 활동 중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고려시대의 그 정서라는 분이 고려가요였던 정과정, 요거를 이제 집필한 곳, 요게 이제 또 부산 지역이었다. 뭐 요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정답 선지는 아니었지만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9번 가겠습니다. 가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곳은 예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고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서 대학생 가가 물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남영동 대공분실, 그 영화 1987 보면 거기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는 그 물고문 끝에 돌아가신 대학생에 대한 그 문제예요. 이분이 누구냐를 물어봤는데, 자, 지금 여기 선제 나온 분들이 전부 다 그 굉장히 그 학생운동, 노동운동으로 굵직굵직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이네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박종철 학생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왜 그 영화 1987의 그 여진구 배우였나? 그분이 열연을 하셨는데 그 막 진짜 가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근데 이 박종철 학생이 이제 그렇게 물고문 끝에 사망을 했고 이걸 갖다가 그 국가에서는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뭐 이딴 식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이제 그래서 그 시위가 촉발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요분 이한열 학생께서 또 최루탄에 맞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결국은 이제 6.29 선언 발표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정부가 굴복했다. 뭐 굴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가 고개를 숙였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김주열 학생 제가 아까 4.19 혁명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4.19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분이죠. 이제 3월 15일 마산 의거 요때 이제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김주열 학생께서 그 최루탄을 눈에 맞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라가지고 이게 경향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돼요.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위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윤상원 열사의 경우에는 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분인데,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가 이 윤상원 열사의 그 영혼 결혼식에 헌정이 됐어요.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전태일, 이분은 이제 전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했죠.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거를 외치면서 분신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이분 덕택에 그 노동시장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는,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0번 갈게요. 자,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OECD 가입이 나왔어요. 어제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는데 이로 인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회원국으로서 부담해야 할 막대한 비용과 의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다. 이게 언제 있었느냐 하면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죠. 자,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기의 사실을 찾아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김영삼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 관련 업적은 두 가지요. 금융실명제랑 그 다음에 OECD 가입.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업적이고, 이제 이건 업적은 아닌데 과라고 봐야겠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IMF 구제금융체계. 그러니까 이 IMF 구제금융체제를 맡게 된 게 그 외환보유고의 부족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국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다 보니까 나라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지 5번에 있죠. 그래서 이어졌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 IMF 구제금융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뭐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었고,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 때죠.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된 거 2002년입니다. 역시 김대중 정부 때. 그 다음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물론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만 뽑은 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그 최규하 대통령이 잠시 이제 선출이 되는데, 그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고, 그 뒤로 12.12 군사반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는데, 그 직후에 헌법이 바뀌면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단임 간선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대통령 선거인단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으로 뽑았었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4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중급 시험이라고 해서 기본과 똑같지는 않고, 현재로 따지자면 심화와 기본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심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교보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화 준비하는 학생들의 큰 도움이 되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